네, 이렇게 해서 우리 중간 1까지 전부 다 마쳤고요. 그럼 이제 중간 2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중간 2 소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없는 과일들, 달력을 이기는 시계의 힘이라고 이렇게 잘 읽어보았네요. 자, 철없는 과일들이 무슨 뜻일까요? 철없다, 무슨 뜻일까요? 보통은 우리가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하죠? 넌 왜 이렇게 철이 없니? 넌 왜 이렇게 애가 덜 성숙하고 조금 생각이 없니?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보통은. 자, 그런데 철없는 과일들, 여기서는 어떤 뜻으로 쓰였나요? 네, 철없다, 계절이 없는 과일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자, 예전에는 우리 조상들은 딸기를 봄철에만 먹을 수 있었는데 요새는 겨울에도 먹을 수 있죠, 여러분들. 비닐하우스 등을 통해서 겨울에도 계절과 제철과 관계없이 우리가 딸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자연의 순리,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나오는 이런 과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필자의 의도는 어떤 의도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나오는 과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필자가 현대사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그래서 비판의 의도가 잘 드러나고 있네요. 자, 철없는 과일들, 달력을 이기는 시계의 힘이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달력을 시계가 이기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계기로 해서 달력을 시계가 이기는지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 전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여쓰게 된 부분에 그러나 앞에 네모 1,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공업의 앞에 네모 2, 그리고 옆쪽으로 가서 63쪽에 맨 위에 보면은 농사에서도 여기에 네모 3을 쳐주세요. 네, 그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계는 점차 달력을 이기기 시작했다. 뭐가 발달하면서? 공업이 발달하면서 밑줄. 자, 뭐 때문에 이겼어요? 시계가? 네, 공업이 발달하면서 이기게 되었다라고 했네요. 왜 공업이 발달하면서 시계가 이겼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볼까요? 시계가 중요해졌다. 농사일은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죠. 아무리 기후가 좋고 열심히 땅을 가꾸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루에 막 이렇게 밤 12시간, 14시간 이렇게 밤새도록 농사를 짓더라도 수확물은 1시간 더 투자하더라도 2시간 더 투자하더라도 하루에 14시간 일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확물을 넘길 수가 없겠죠. 소득도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넘길 수 없어요. 그래서 수확하는 작물의 양은 어느 정도를 넘을 수 없다. 이런 뜻이겠죠. 곡식과 열매는 대부분 1년에 한 번만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시간의 투자에 따라서 반드시 생산량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하지만 공업은 다르다. 하지만이라고 나왔으니까 공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의 흐름, 시간의 투자에 따라서 점차 생산량이 증가해가는 구조가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공장을 돌리는데 계절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계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은 공장 안에서 그냥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이 공장 안에서, 건물 안에서 그냥 기계를 돌리면 되니까 생산량에 큰 변화가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야, 여름이건 겨울이건 공장은 언제나 돌아간다. 시간은 정말 돈이 된다. 맞죠? 공장은 1시간 투자할 때마다 12시간 한 거랑 13시간 한 거랑 다르고 또 14시간 한 거랑 또 다르겠죠. 시간에 따라서 생산량이 좀 더 점차적으로 증가가 되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죠. 그래서 공장을 1시간 더 돌리고 덜 돌리는 데에 따라서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자, 사람들은 점점 더 시간에 민감해졌다. 그래서 시간에 더 우리가 손목시계를 계속 보고 하는 이유가 공업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시간에 좀 더 민감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도시 곳곳에는 시계가 노랗게 걸린 탑이 등장했다라고 전부 다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네모 1의 중심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 네모 1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중심 문장은 뭘까요? 네, 첫 번째 줄에서 공업이 발달하면서 시계가 중요했다, 해졌다 이 부분을 중심 문장으로 잡을 수 있겠네요.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중심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정리해보도록 할까요? 중심 내용 첫 번째 단락에서는 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자, 시간을 알 수 있는 뭐가 중요해졌다? 네, 시계가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선생님이 내용 도시 구도를 한번 그려보았는데 자, 여기에 한번 칠판 잘 보이나요? 네, 뭐를 기준으로 해서 정과 호로 나눌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공업 발달에 따라서 지금 정과 호로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럼 공업 발달 전에는 어떤 사회였나요? 네, 맞습니다. 농경 사회였어요. 자, 그럼 공업 발달 후에는 그렇죠. 산업 사회겠죠? 농경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게 중요했나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중요했어요? 뭐의 흐름? 네, 맞아요. 계절의 흐름. 계절의 흐름이 중요하죠? 계절의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기가 적힌 뭐가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달력이 이겼어요. 달력의 윈. 승리입니다. 달력의 승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산업사회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시간이 뭐가 된다? 시간은 이꼴 돈이에요. 그리고 시간은 이꼴 생산량이에요. 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달력보다 뭐가 더 중요해져요? 네, 맞습니다. 달력보다 우리가 시계가 이제 달력을 이기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이제는 시계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공업 발달 이전에는 농경 사회에서는 계절의 흐름을 할 수 있는 달력이 중요했었는데 우리가 산업사회, 공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 이렇게 계속 손목시계 확인하죠, 우리도. 그래서 시계가 이겼다라는 것을 이렇게 구조를 도식을 통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 한번 우리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의 덩치는 나날이 커져갔다. 공장을 돌리는 데에는 많은 자원이 필요했다. 여기에서도 계절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했다. 이렇게 많은 자원을 공급하는데도 계절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공장에서 빨리 원재료를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계절보다는 시간. 한 1분 1초라도 더 빨리 이렇게 자원을 투입을 해야지 우리가 생산량이 증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필요하면 시간을 들여서 자원을 캐면 된다. 자원을 얼마나 적정한 시점에 공장까지 가져오는지가 문제가 된다. 맞죠? 우리가 기계가 멈추지 않도록 빠르게 원재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더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공업에 필요한 자원 가운데에는 고무나 사탕, 수수 등 농업과 임업을 통해서 얻는 것들도 많겠죠. 그래서 더욱더 많은 재료가 필요해진 공업은 자연을 닥달하여 필요한 것들을 마구 빼앗아 내기 시작했다. 자, 우리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원재료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품 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연 속에서 원재료를 얻어서 이것을 재료로 해서 이렇게 돌려서 기계를 돌려서 우리가 가공식품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원재료를 얼마나 빠르게 적시에 이렇게 공장 안에 투입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생산량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달력보다는 마찬가지로 시계가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일 것 같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들 중심 내용이 뭐나요? 어떤 중심 문장이 뭘까요? 중심 문장?
네, 맞습니다. 마지막 문장 볼까요? 더욱더 많은 재료가 필요해진 공업은 다 자연을 닥달하여 필요한 것들을 마구 빼앗아내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 중심 내용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업이 발달하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연이 그렇죠.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중심 내용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자연이 파괴되었다. 이 부분이 중심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네모 3을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과서 63쪽 함께 펼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에서도 자연의 질서를 벗어나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졌다. 자, 우리가 농사에서도 계절의 흐름과 관계없이 요새는 어때요? 자,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아무리 임금님 오고 아무리 늦고 아무리 고귀하더라도 한겨울에 딸기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네,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돈이 좀 더 많다면 누구나 다 한 10,000원, 20,000원 있으면 누구나 다 한겨울에 딸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에서도 이렇게 자연의 질서를 벗어나서 지금 농사를 짓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졌다. 이 부분의 내용이 이것일 것 같네요. 그럼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과일에 제철이 없다. 그렇죠. 딸기를 겨울에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비닐하우스에서 길러지기 때문이죠. 석유를 떼고 전기를 써서 공장을 돌리듯 농산물도 석유와 전기로 난방을 해서 만들어낸다. 자, 근데 만들어낸다에 뭘 했어요? 작은 따옴표를 했네요. 자, 우리가 이 만들어낸다에 나타난 필자의 의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네요. 자, 어떤 의도일까요? 만들어낸다. 여기에 이 문장, 이 단어가 어떤 의도로 쓰였을까요? 네, 맞아요. 비판의 의도로 쓰였겠죠. 이렇게 원래는 자연물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공산품 찍어내듯이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현실, 채태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의도를 만들어낸다를 통해서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배경 지식과 우리 지금 현대 사회의 문제점, 이런 배경 지식과 그리고 만들어낸다. 이 부분. 글에 나타난 정보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 보았습니다. 좀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연의 질서와 관계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달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단락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네, 농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의 농사는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절의 흐름, 계절의 순리에서 자연의 순리에서 벗어난 농사를 짓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 세 번째 단락의 중심 문장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문장, 농사에서도 자연의 질서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부분을 중심 문장으로 잡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판서를 통해서 중심 내용 한번, 세 번째 단락의 중심 내용 한번 판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단락은 농사도 계절의 흐름을 벗어나게 되면서 달력이 중요성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농사도 계절의 흐름을 벗어나게 되면서 달력이 중요하지 않게 되고 반대로 시계가 좀 더 중요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중간 2의 중심 내용을 이렇게 전부 다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를 해야 되겠죠? 네, 문제 해결 과정을 우리가 이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독톡 몇 쪽이냐 하면은 지금 9쪽을 여러분들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부 다 펼쳤나요? 자, 그러면은 4번에서 중간 2, 철없는 과일들 달력을 이기는 시계의 힘이 중간 조금 윗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칸 보도록 할까요? 공업이 발달하면서 시계가 중요해진 까닭은 뭘까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문제를 지금 공업이 발달하면서 시계가 중요해졌다. 이 부분, 이 문장의
지금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문장이죠. 이 문장의 뭐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어떻게 제시했냐면 옆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 기계를 돌린 만큼 물건이 생산되기 때문이네. 그래서 뭐를 통해서 지금 단서를 찾았나요? 네, 그래 나타난 정보를 통해서 뭐를 해결했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시간을 투자한 만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문제를 해결했네요.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를 뒤에 나타난 문장을 통해서, 즉 글에 나타난 정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단락, 지금 네모 3에서 또 어떤 문장이 나와 있었냐 하면은 첫 번째 문장에 농사에서도 자연의 질서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이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를 제기를 했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옆쪽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보니 계절의 흐름에 따라 농사를 짓고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 계절과 상관없이 원하는 농산물을 얻어내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 같아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 자, 뭐죠? 글에 나타난 정보. 네, 글에 나타난 정보 마찬가지로 글의 정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중간 이 부분에 있는 문제와 해결 과정까지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간 2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 3, 시간은 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마찬가지로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옛 조상들은 앞에 네모 1, 그리고 밑에 제 아무리 여기 앞에 네모 2, 그리고 자연의 리듬을 잊은 이 앞에 네모 3을 쳐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 내용 정리하고 표현 방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 1을 보면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조상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옛 조상들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었죠. 그래서 자연의 변화를 끊임없이 살펴야 했다. 그렇죠. 우리가 자연의 변화, 날씨의 변화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지 우리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자연의 변화를 잘 읽는 사람이 좋은 대접을 받았다. 그렇겠죠. 그래서 농촌에서는 농사 경험이 많은 노인들이 그러했다. 그분들은 오랜 경험으로 자연이 어떻게 바뀔지,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좋은 대접을 받았대요. 그래서 가을에 큰 비가 내리면 다음에 벌레가 많아지는 법이란다. 이런 식의 시골 노인들의 경험을 통한 지혜,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시골 노인들이 많은 대접을 받았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의 충고를 입에 달고 살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장일까요? 네, 첫 번째 문장, 옛 조상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연의 변화를 끊임없이 살펴야 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중심 문장일 것 같네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중심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의 중심 내용은 농사 경험이 많은 노인들은 자연의 변화를 잘 읽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오늘날의 얘기보다는 옛날의 이야기,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 아무리 욕심 부려도 인간이 계절을 바꿀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기에 우리가 비가 내리고 막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나거나 이런 것들은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욕심을 줄이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그래서 자연에 맞춰 살고자 했다.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질서,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볼까요? 그러나 라고 했으니까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현대사회에서는 이치에 따라서 무리 없이 일을 풀어나가려 우리 옛날 조상들의, 선조들의 자연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를 버리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여의치 않으면 자연 환경을 바꾸어 버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산이 너무 많아서 길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이렇게 굉장히 고개들이 많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터널을 뚫어버리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의치 않으면은 우리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연 환경을 아예 바꿔버리는,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연 질서에 순응하나요? 네, 그렇지 않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그러나를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은 과거의 옛 조상들의 삶의 태도, 자연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 그러나를 중심으로 해서 뒷부분은 현대인들이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이런 삶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래서 표현 기법은 뭐를 쓰고 있는 거냐 하면은 그러나를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 옛사람, 뒤에는 현대인들, 그래서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하고 있죠? 네, 대조를 하고 있네요. 표현 방식으로는 대조를 쓰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없으면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려고 한다. 그래서 지구는 어떻게 바뀌어버렸을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중심 문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가장 중요한 문장 찾아보세요. 네, 맞습니다. 15번째 줄에 현대사회에서는 이치에 따라서 일을 풀어나가려 하지 않고 여의치 않으면 자연 환경을 아예 바꿔버린다.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심 문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중심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칠판 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떻다? 옛날과는 다르게, 옛날과는 다르게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현대인들은 과거 우리 옛 조상들과는 다르게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대조의 기법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단락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리듬을 잊은 인간에 대한 자연의 복수는 무섭다. 자, 자연의 복수. 자연의 복수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쇠고기 생산량을 증가시키려고 인위적으로 늘린 소떼는 사막의 면적을 크게 늘려놓았다. 문장의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자, 소를 많이 키우는데 어떻게 사막의 증가로 이어질까요? 소는 뭐를 먹죠? 네, 풀을 먹습니다. 그래서 풀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러면은 사막이, 풀폭이 하나도 없는 사막이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 이 문장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는 이 쇠고기를 생산량을 증가시키려고 해서 사막이 늘어났다. 이 부분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를 통해 해석을 했죠? 네, 배경 지식. 소는 풀을 먹는다 라는 배경 지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았네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첫 번째 사막의 면적이 늘어났다. 이 부분이 뭐냐면은 자연의, 아까 위에서 문제를 제기했었던 자연의 복수의 첫 번째 뜻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자연의 복수에 대해서 지금 어떤 걸 들었죠? 네, 맞습니다. 예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적을 수 있겠네요. 자,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없는 과일을 만들기 위해서 석유나 석탄은 더 빨리 사라지고 있다라고 했네요. 자, 철없는 과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하죠?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그리고 석탄이나 석유를 떼서 이렇게 조금 따뜻한 날씨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지금 딸기나 이런 것들을 수확을 하죠.
그래서 석탄이나 석유, 자원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빠르게 고갈하고 있겠죠. 그래서 자원의 고갈이 뭐냐면은 자연의 복수 두 번째겠네요. 마찬가지로 예시를 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두 문장을 봤는데 앞에와 뒤에가 앞이 뭐예요? 지금 쇠고기 생산량을 증가시키려고 인위적으로 늘린 소대, 이거는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원인에 따라서 사막의 면적이 늘어났다라는 결과를 낳고 있어요. 자, 여기도 두 번째 문장, 철없는 과일을 만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원인이겠죠. 그래서 석유나 석탄 자원이 고갈이 심화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이 뭐예요?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인과 결과 이런 문장 구조로 되어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인과라고 합니다. 원인 할 때 인자, 결과 할 때 결자.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네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탕수수나 커피 나무를 기르려고 밀림을 없애버린 탓에 우리가 커피 굉장히 많이 먹죠. 그리고 단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공장에서 찍어내기 위해서 커피와 뭔가 과일, 맛있는 것들을 찍어내기 위해서 사탕수수와 커피나무를 이렇게 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밀림을 전부 다 쫙 밀어버렸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지구는 점점 더워진다. 그렇죠. 우리의 열기를 받아낼 소중한 나무들이 없어져서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연의 복수 그 세 번째가 되겠네요. 자, 다음 장 넘어가서 지구가 더워지면서 홍수나 가뭄도 잦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사탕수수를 키우기 위해서 밀어버린 탓에 지구가 더워졌고 여기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됐어요? 홍수나 가뭄이 많아졌다. 이게 자연의 복수 그 네 번째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자연의 복수의 네 가지를 지금 예시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쭉 나열하고 있죠. 이런 걸 아까 전에 한번 배웠었는데 뭐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우리 아주 똑똑해서 우리 배방중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열거죠, 열거. 그래서 지금 읽은 쭉 네 가지의 자연의 복수 이 부분은 예시와 인과와 열거가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두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살면 겪지 않을 위험들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단락의 중심 문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어떤 문장이 가장 중요한가요? 네, 맞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문장, 자연의 리듬을 잊은 인간에 대한 자연의 복수는 무섭다. 자연의 복수가 키워드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되겠죠? 자, 이 중심 문장 바탕으로 한번 중심 내용, 우리가 핵심 내용 한번 정판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대인의 욕심으로 자연이 복수를 하죠. 그래서 현대인의 욕심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 여러 자연재해가 일어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세 번째 단락까지 전부 다 정리가 되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내용이 정리가 되었고요. 그럼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핵심 톡톡 9쪽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표에 지금 중간 3에 시간이 돈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표를 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 부분 보면은 자연의 복수란 무엇일까? 라고 했네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 자연의 복수라는 이 구절의 의미를 지금 문제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구절의 의미를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볼까요?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 밑줄,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 그래서 사막화,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 홍수나 가뭄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었죠? 이런 것들이 자연의 복수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했네요. 그래서 뭐를 통해서 지금 문제를 해결했나요? 네,
글에 나타난 정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칸 보도록 할까요? 소떼가 어떻게 사막의 면적을 크게 늘렸을까? 우리가 아까 전에 이 문장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했었죠. 그래서 소떼가 어떻게 면적을 늘렸는지, 그래서 이거는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법은 소는 초식 동물이라서 풀을 먹지. 그래서 소들이 땅에 난 풀을 다 뜯어먹어서 사막의 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말이구나 해서 소는 초식 동물이다라는 뭐를 활용했어요? 네,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의 돈. 이 지금 중간 3부분의 중심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또 문제를 제기했네요. 자, 중심 내용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 옛 조상들은 자연의 질서를 따르면서 살고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막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이 중심 문장인 것 같아. 이런 부분을 읽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를 단서로 했나요? 네, 맞습니다. 글에 나타난 정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와 해결의 과정도 이렇게 전부 다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중간 3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중간 3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우리 끝부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4쪽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임금들은 심하게 가물거나 홍수가 들면 자신이 덕이 없음을 반성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며 하늘에 빌었다. 그만큼 나라를 다스릴 때 자연을 신경 썼다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우제를 지낼 만큼 자연의 순리에 따르고 그리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하늘을 살피는 마음은 자연을 살피는 마음이다. 자연의 계절, 철을 아는 인간은 무리를 하지 않는다. 자, 철을 아는 인간이 무슨 뜻일까요? 아까 전에 철없는 과일들, 이때 무슨 뜻이었죠? 철없는이 계절의 질서를 벗어난, 이렇게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되는 딸기처럼 이렇게 계절의 질서를 벗어난 과일들을 철없는 과일들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철을 아는 인간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계절을 아는 인간? 계절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자연의 질서를 아는, 자연에 순응하는 삶, 이런 것을 뜻하겠죠. 그래서 자연의 순리를 아는 사람들을 철을 아는 인간들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아는 인간들은 무리를 하지 않는다. 우리 조선시대, 과거 시대에는 자연의 순리의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잘 생활했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 잘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파괴가 일어나지 않았었죠. 이런 의미인 것 같네요. 그래서 세상을 온전하게 한다. 하지만 철을 모르는 인간들은 누굴까요? 네, 현대사회에 무리하게 자연을 개발하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욕심껏 제 멋대로 살며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중간 3에서 봤듯이 우리가 자연을 지나치게 개발해서 우리가 지금 홍수도 나고 가뭄도 나고 그리고 지구온난화도 나고 굉장히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자연을 살피는 마음이다. 밑줄 자연을 살피는 마음이다. 그래서 글쓴이의 의견, 중심 생각이 드러난 부분이네요. 자, 우리 현대사회에도 과거처럼 자연을 살피는, 자연의 순리에 적응하고 자연의 순리에 거스르지 않는 이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돈이라며 째깍거리는 시계는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한다. 자, 우리가 시간 이렇게 손목시계 보면서 살면서
굉장히 시간은 돈이 되고 시간은 생산량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조급해져요. 자, 그리고 시계를 중시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연환경도 파괴가 됐었죠. 그래서 시계를 중시하는 삶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어 서서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연의 리듬을 담고 있는 달력의 의미를 곰곰이 곱씹어 봐야 한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 있네요. 달력의 의미. 자, 과거와 같이 좀 자연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삶의 태도를 제안하고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정리를 일단 해보면은, 자, 중심 내용은 뭐냐 하면은, 자, 교과서 64쪽의 중심 내용은, 자, 현대인에게는 자연을 살피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에게는 자연을 살피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표현 방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우리가 시계는 무슨 뜻일까요? 네, 현대인의 삶,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삶, 그래서 조금 급박한 삶, 여유를 잃은 삶,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겠죠? 반면에 달력은 어떤 의미였죠? 네, 과거처럼 굉장히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 그래서 여유 있는 삶,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슨 법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우리가 상징법이라고 썼죠. 그래서 상징을 일단 썼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에서 지금 7번째 줄에서 하지만을 기준으로 해서 앞과 뒤가 어때요? 네, 반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과거의 삶과 현대인의 삶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대조하고 있습니다. 상징과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교과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는데, 자, 그럼 핵심 톡톡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톡톡 10쪽을 보도록 하세요. 10쪽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중심 소재, 우리가 시계와 달력의 의미에 대해서 선생님이 표로 정리를 해 놓았었죠. 이 부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시계는 일단은 기본적인 의미는 뭘까요? 뭐를 확인하게 해줘요? 기본 의미는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시계는 뭐를? 네, 시간을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근데 달력은 뭐를 확인하게 해주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달력은 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 절기를 확인해주고 자연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달력이었죠. 자, 그럼 두 번째 칸을 보면은, 자, 시계는 누가 중시하나요? 네, 공업 발달 이후에 나타난 누구? 네, 현대인의 삶을, 현대 문명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달력은 어떤 문명을 대표하나요? 네, 농경사회를 대표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칸 보면은, 자, 우리가 현대인의 삶, 지금 현대 문명의 시간을 중시하는, 그래서 돈을 중시하고 시간에 따라서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막 자연을 파괴하는 이런 삶. 그래서 자연의 무슨 정리해 보면은, 네,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삶일까요? 아니겠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삶. 이렇게 시간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반면에 달력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자, 우리가 과거 농경사회에서 자연, 우리가 절기를 확인하고 절기에 따라서 맞게 생활하는 이렇게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삶을 의미를 하겠네요. 자, 마지막 부분 칸 보면은, 자, 시간은 돈이라면서 째깍째깍 거리는 것이 뭐예요? 시계죠. 그래서 자, 생산량과 뭐를 중시해요? 현대인들은?
여유를 잃은 삶의 모습을 의미를 합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달력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자연 절기에 맞게 살면 어때요? 자, 사람이 친구가 1시간 늦든 2시간 늦든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살겠죠? 그래서 자연을 살필 줄 아는 어떤 여유가 있는 삶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지금 시계와 달력의 의미를, 중심 소재의 의미를 전부 다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치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끝부분까지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 과정을 한번 파악을 해보아야겠죠? 마찬가지로 핵심 톡톡 10쪽을 펼쳐 놓아주세요. 자, 우리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부분, 6의 끝부분에 지금 중간 부분에 표가 나와있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철을 아는 인간은 무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했네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했죠? 앞에 내용을 볼 때 자연의 질서에 맞춰 산다는 의미인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앞에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철없는 발 이 부분을 통해서 그래 정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달력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고 해가지고 달력의 의미, 아까 전에 봤던 시계와 달력의 의미 중에서 달력의 의미 보죠? 자,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은 자, 시간이 돈이라면 째깍거리는 시계는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한다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달력은 자연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글에 나타난 뭐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정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칸 보도록 할까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 이거는 뭐냐면은 자, 글쓴이 필자의 이 글을 쓴 의도를 추측한다, 추론한다라고 해요. 추론하는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지금 글쓴이는 이 글을 통해 지금 인간, 우리 현대사회에 필요한 것은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자세라는 것을 마련하는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글에서 나타난 필자의 의도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글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야겠죠? 그래서 글에 나타난 정보를 일단은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 글에 나타난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사회에 있는 다양한 문제점이나 현대사회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를 했었죠. 아까 전에 소는 초식동물이고 현대사회는 자연이 파괴되었고 이런 배경 지식. 그래서 배경 지식을 통해서도 이 문제, 필자의 의도가 이런 자연을 파괴하지 말자,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자라는 의도인 것 같다라고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글쓴이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이 부분은 뭐냐면 글쓴이의 필자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비판적으로 읽는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타당해. 그래서 필자의 주장을 타당하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좀 더 읽어볼게요. 인간이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고 실제로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더 일어났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자연의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 자연의 파괴, 환경 파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배경 지식이나 그리고 글에 나타난 필자의 의도를 통한 정보, 그리고 지금 필자가 얘기했던 자연의 복수 4가지 이런 글의 정보와
그리고 독자의 배경 지식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죠. 그래서 비판하는 것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은 글에 나타난 정보, 마찬가지로 여기에 플러스 필터, 우리 독자 자신의 비판하려면은 독자 자신의 가치관이나 경험이나 이런 다양한 배경 지식을 통해서 비판하겠죠. 그래서 글의 정보와 배경 지식을 둘 다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해결 방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하지 않아. 지금은 농업 중심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옛 사람들처럼 자연의 질서만을 따르며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자, 이 부분은 우리 현대 문명, 공업, 우리가 한 공장을 하루라도 멈추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글에 나타난 정보를 바탕으로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 배경 지식을 통해서 이 필자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 과정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재글을 전부 다 읽어보았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재글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도포 제재 개관, 지금 7쪽의 제재 개관을 펼쳐주세요. 전부 다 펼쳤나요? 네, 그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갈래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갈래는 뭐라고 써져 있나요? 네, 중수필이라고 써져 있네요. 중수필. 중수필이 뭐냐 하면은 수필은 뭐죠? 국가는 대로 쓰는 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필자가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적은 글이 수필이에요. 근데 이 앞에 중자가 붙었어요. 무거울 중자예요. 그래서 무거운 수필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가로쳐놓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무거운 내용을 담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수필이다 라고 했네요. 그래서 뭔가 글쓴이의 생각, 좀 논리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담은 글이 중수필입니다. 그럼 이제 제재는 뭐죠? 네, 맞습니다. 시계와 달력 두 가지의 제재를 대조하면서 글을 전개하고 있었네요. 자, 주제는 뭐를 따르며 사는 자세가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면서 사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표현상의 특징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뭐와 뭐를 어떤 소재와 어떤 소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그렇죠. 시계요. 달력과 네, 시계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었죠. 자, 그럼 두 번째, 뭐를 붙여서 내용을 제시하고 독자에 뭐를 유발했다. 우리 중간 부분에 뭐가 있었죠? 계속? 네, 맞습니다. 소제목이 있었죠? 자, 소제목의 효과는 뭐예요? 독자에 뭐를 유발한다? 네, 그렇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세 번째, 과거와 현재의 삶의 태도를 상징적인 소재 뭐였죠? 시계와 달력. 과거를 상징하는 건 뭐였나요? 달력. 자, 현재를 상징하는 건 뭐였나요? 시계. 맞습니다.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서 뭐를 했어요? 달력과 시계를, 그렇죠. 대조함으로써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설명 방식을 사용했다. 뭐를 사용했었죠, 우리가?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인과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자연의 흐름을 깨버린 현대사회 문제점 뭐였었죠? 사막화되고 가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원인과 결과로 제시를 했었고요. 또 다양한 예시를 들었었죠. 또 뭐를 들었었냐 하면은 우리가 다양한 예시를 열거했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계와 달력 그리고 과거의 삶과 현대의 삶 이렇게 두 개를 대조를 활용해서 이런 설명 방식을 통해서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글을 전부 다 정리를 해보았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학습 목표 뭐였죠? 글의 각 부분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글의 표현 방식을 전부 다 파악을 했었네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달력과 그리고 시계의 상징 의미의 대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잘 한 번 더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문제 해결 과정을 프린트물을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독서가 어떻게 왜 문제 해결 과정인지를 다양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는 독서를 할 때 그냥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인가 보다, 그래 글씨를 한번 읽어보자 하면서 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기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지금 이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소제목은 이런 의미겠네. 그러면 이 소제목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 이 문장은 어떤 뜻일까? 필자는 이런 의도로 표현한 것 같아.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글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독자로서 좀 더 유능한 독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재미있게 독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독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산 대방중학교 교사 김하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